새벽 3시 17분. 갑작스런 전화벨 소리에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혹시 박재현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 아들인데 무슨 일인가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고 실려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아들이 약물을 28살의 착한 재현이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설마 우리 재현이가 아니야. 분명 오해일 거야.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재현이의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여러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마약이요? 우리 아들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소지품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가 투명한 봉지에 담긴 물건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비닐봉지, 두툼한 현금 다발, 그리고 이상한 기호가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경찰에서 확인해야겠지만 마약 관련 물품으로 보입니다. 그때 경찰관 2명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재현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저희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정말 이 경찰관, 아직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단순 사용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판매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판매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들은 선량한 아이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요즘 재현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용돈, 명품 옷들, 그리고 밤늦은 외출들. 사실 징조는 6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재현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재현아,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왔네? 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요즘 옷을 참 좋은 걸 사 입네? 아르바이트비가 많이 나오나 보다. 재현이가 입고 있던 것은 명품 브랜드 후드티였습니다. 가격표를 본 적이 있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비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이었죠. 아, 이거요? 친구가 선물로 준 거예요. 김순의 친구가? 무슨 친구가 그런 비싼 옷을 선물로 줘? 고등학교 동창인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걸 사줘요. 사업?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되나? 무역업이라고 했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수입 관련 일이라고 하던데요. 그때는 단순히 친구가 성공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이가 좋은 친구들과 지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현이의 외출이 부쩍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박재현,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해서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김순이 또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공부는 언제 해? 아, 제가 요즘 인기가 많아졌나 봐요. 일이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 아들이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오히려 기뻤어요. 하지만 재현이가 외출하고 난 후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화학적인 냄새였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방을 이곳저곳 살펴봤지만 냄새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 산 방향제 냄새인가 했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재현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재현아, 이거 받아. 용돈이야. 아, 괜찮아요. 전 돈 충분해요. 재현이가 지갑을 꺼내 보여주는데 10,000원짜리 지폐가 두툼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돈이 많네?
편의점에서 보너스라도 받았니? 아, 네. 요즘 야간 알바도 추가로 하고 있어서요. 야간 알바? 언제부터? 엄마는 처음 들어보는데? 지난주부터요. 돈이 좀 더 필요해서 시작했어요. 무슨 일 하는 건데? 물류센터에서 야간 배송 관련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 낮에 편의점 일하고 밤에 또 일하면 몸이 버틸 수 있어? 괜찮아요. 젊으니까요. 그리고 돈도 많이 줘서. 그날 밤, 재현이는 11시쯤 집을 나갔습니다. 야간 알바를 하러 간다면서요. 조심히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걱정 마세요. 새벽에 들어올게요. 하지만 새벽 2시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재현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야간 알바치고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새벽 4시 30분이 되어서야 조용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아? 지금 들어오는 거야? 박재현, 엄마. 깨웠나요?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 네, 오늘 물량이 특히 많았어요. 내일부터는 좀 일찍 끝날 거예요. 재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들뜬 것 같으면서도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끝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제 들어가서 쉬어. 내일 또 편의점 가야 하잖아. 네, 그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날 아침, 재현이가 늦잠을 자서 깨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재현아, 일어나야지. 벌써 10시야. 그런데 재현이의 옷에서 어제와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현아,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현이가 급히 바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별것 아니면 보여줘도 되잖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업무용 메모지요. 업무용 메모지? 네, 물류센터에서 배송 관련 메모를 적어주거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재현이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닌 걸로 이렇게 반응할 아이가 아닌데. 일주일 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재현이가 급히 나가면서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간 거예요. 엄마,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갈게요. 어디 가는데 그렇게 급해? 친구가 응급 상황이라고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요. 현관문이 쾅 닫히고 10분 후 재현이의 핸드폰에 문자가 연달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9시 장소 변경. 홍대 입구 3번 출구로 와. 홍대. 야간 알바는 물류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궁금해서 핸드폰을 더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자 내용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2번 주 분량 확인 완료. 품질 체크 끝. 새로운 고객 5명 추가. 대학생들 위주로 접근할 것. 경찰 단속 정보. 이번 주 강남역 일대 특별 조심. 입금 확인됨. 다음 거래 때 물량 2배로 가져올 것. 신입들 교육 내일 오후 2시. 빠지지 말고 참석. 이게 무슨 뜻이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매우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더 많은 메시지들을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K대 앞 거래 성공. 다음 주 H대로 확장. 신규 판매원 모집. 조건 20대. 돈 급한 사람. 조직, 내부, 규칙, 위반 시 처벌 방법 숙지할 것. 설마 이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재현이 방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들 방을 함부로 뒤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명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신발도 한 켤레에 수십만 원 하는 것들 뿐이었어요. 시계, 가방까지.
도저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비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샀을까? 서랍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가 양말 사이에 숨겨져 있었고, 작은 저울, 여러 크기의 비닐봉지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 같은 작은 통들이 있었어요. 설마 이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뉴스에서 본 것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서랍 맨 밑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이상한 암호 같은 것들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K대 앞 50, 그램 150만 원 완료. H대 기숙사 30, 그램 90만 원 진행 중. S대 동아리 20g 60만 원 예약. 신규 고객 민수 19, 영희 20, 철수 18. 다음 주 물량 200g 준비 완료. 상부 보고 월 매출 8천만 원 달성. 8천만 원. 한 달에? 이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마약을 판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핸드폰 두고 갔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재현아, 잠깐 이리 와봐. 왜요? 정말 급해서요. 재현이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수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거 왜 보세요? 재현아, 이게 뭐니? 그냥 일기예요. 일기, 이게 일기야? K대, H대 150만 원 50g. 이게 다 일기야? 엄마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뭐고? 이 가루는 뭐야? 이 저울은 또 뭐고? 재현이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현아, 엄마한테 정직하게 말해.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저는 마약이지? 마약 팔고 있는 거지? 엄마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설명, 뭘 설명해?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엄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너무 필요했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현아, 너 정말.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그만두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만둔다고? 이런 일을 그만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알아서 처리한다고? 재현아, 너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 그때 재현이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야, 박재현, 어디야? 벌써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어. 죄송해요, 형님.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우리 일보다 급한 일이 뭐가 있어? 빨리 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 네, 지금 바로 갈게요. 그래, 빨리 와.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소개해 줄 게 있어. 너 같은 애들 말이야. 전화를 끊은 재현이가 급히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엄마 정말 급해요. 안 가면 큰일 나요. 큰일? 큰일은 너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야.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정말 늦으면 안 돼요. 하지만 재현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급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마약 판매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이를 기다리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재현이가 돌아왔어요. 재현아, 이리 와서 앉아. 엄마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아니야.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뭘 더 얘기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대답해. 1년 반 전이요. 1년 반.
1년 반 동안이나 엄마를 속이고 있었다고? 네, 죄송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누가 너를 그런 일에 끌어들인 거야?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엄마도 힘든 거 알잖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벌어서 생활비에 제 대학 등록금까지. 그래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처음에는 정말 한 번만 하려고 했어요. 돈이 정말 급했거든요. 한 번만. 그 다음은? 돈이 너무 쉽게 벌려서. 하루에 50만 원씩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50만 원? 네, 5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형님들이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형님들, 누구? 조직에서 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조직이라고? 얼마나 큰 조직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말단이니까. 하지만 전국에 저 같은 사람들이 수십 명은 될 거예요. 수십 명? 네, 수십 명이요. 주로 대학생들이나 20대 초반 애들이에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서 접근해요. 그럼 너도 누군가가 접근한 거야? 네, 그렇게 됐어요. 고등학교 선배 중에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형이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소개해줬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 단순 배달이라고 했어요. 물건만 배달하면 하루에 50만 원 준다고. 50만 원이면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야지.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어요. 하지만 그때는 돈이 너무 급해서 그때 무슨 물건인지 안 물어봤어? 물어봤어요.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건강보조식품? 네, 맞아요. 처음 몇 번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고급 포장지에 포장된 알약들이었거든요. 언제 진짜가 뭔지 알게 된 거야? 2달쯤 지나서요. 어떤 고객이 제품을 받고 나서 이거 진짜 좋은 물건이네. 완전 날아갈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의심했어야지. 의심했어요. 그래서 이정민 형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던? 이미 너무 많이 알았으니까 이제 빠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협박을 한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위험하다고.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족들도 위험하다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재현아, 너 혹시 다른 사람들도 이 일에 끌어들였어? 대답해. 네, 그랬어요. 몇 명요? 몇 명이나? 5명이요. 5명? 재현아, 너 때문에 5명의 젊은이가 인생을 망쳤어. 저도 싫었어요. 하지만 안 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하고 불이익. 재현아, 다른 사람들 인생을 망치는 게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이야?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문제야. 그 아이들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생각해봤어?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엎질러진 물이라고? 재현아, 지금이라도 그 아이들을 구해야 해. 그때 재현이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재현아, 긴급 상황이야.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움직이고 있어.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아. 네? 정말요? 응. 내부 정보에 따르면 곧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거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며칠간 모든 활동 중단하고 증거가 될 만한 건 다 처리해. 핸드폰도 새로 바꾸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현아, 혹시 얘가 누구한테 말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절대 안 했어요. 확실해? 가족한테도? 네, 확실해요.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좋아.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할게. 그때까지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전화가 끊어진 후
재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뭐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대요.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형님이 의심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신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만약 들키면 엄마도 위험해져요. 다음 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재현이의 핸드폰에서 본 홍대 입구 3번 출구라는 만남의 장소를 기억해뒀거든요.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겠어. 저녁 8시 재현이가 친구들 만나러 간다며 나간 후 저도 홍대로 향했습니다. 홍대 입구 3번 출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곧 재현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재현아, 오늘 좀 늦었네? 죄송해요, 형님. 집안일이 있어서. 괜찮아. 오늘 분량 준비했어? 네, 여기 있어요. 재현이가 작은 검은 가방을 건네주자 그 남자가 주변을 둘러본 후 가방을 받았습니다. 좋아. 이번 주 실적은 어때? 저번 주보다 40% 늘었어요. 새로 모집한 애들이 열심히 해서요. 그럼 보너스 줘야겠네. 그런데 경찰 수사 건은 들었지? 네, 걱정돼요. 걱정할 거 없어. 우리한테는 내부 정보가 있으니까. 내부 정보요? 응. 경찰 안에 우리 사람이 있어. 언제 단속 나오는지 미리 다 알려줘. 그럼 안전한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재현아, 혹시 집에서 의심하는 사람 있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제가 편의점 알바만 한다고 알고 있어요. 확실해? 네, 확실해요.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 새로운 지역을 맡아봐. 인천 쪽 대학가야. 인천이요? 응. 거기서 새로운 판매원도 구해와. 너 같은 애들 말이야. 몇 명 정도요? 최소 3명. 돈 급한 대학생들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다른 젊은이들을 이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상품이 들어왔어. 이정민이 작은 봉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건 기존 것보다 10배 강해. 한 번만 써도 완전히 중독되는 거야. 그럼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해야 더 많이 사지. 중독되면 계속 사야 하잖아. 우리한테는 최고의 상품이야. 그러다 큰 문제라도 생기면 그건 걔들이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 책임 아니지. 우리는 그냥 파는 사람이니까. 재현아, 너 혹시 마음이 약해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좋아. 이 새로운 제품부터 인천에서 테스트해봐. 대학생들한테 인기 많을 거야. 그리고 기억해. 이 일은 절대 가족한테 들키면 안 돼. 만약 들키면 이정민이 목 부분에 손을 대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알겠지? 그런데 재현아,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우리 조직에서 나가는 조건이 바뀌었어. 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1억이야. 네? 갑자기요? 왜 그런 거예요? 요즘 경찰 수사가 강해져서 새 사람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기존 인력을 더 오래 붙잡아둬야 해. 그럼 영영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랑 끝까지 가자. 돈도 많이 벌고. 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역할도 맡아야 해. 신입 교육 담당. 너처럼 새로 들어오는 애들 교육시키는 거야. 그건 좀 좀 뭐, 거부할 생각이야? 이정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신입 3명 데리고 와. 19살, 20살 애들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되니까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재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앉아.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너를 기다렸어. 뭔가 중요한 얘기라도 있으세요? 응. 오늘 홍대에 갔었어. 재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홍대요? 왜요? 너 만나는 거 봤어. 이정민이라는 사람이지. 너를 형님이라고 부르던? 엄마가 저를 따라왔어요. 응. 그리고 다 들었어. 10배 강한 새로운 마약 얘기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엄마, 위험해요. 그 사람들한테 들키면 위험한 건 너야. 재현아. 너 지금 다른 사람들 인생을 망치고 있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10배 강한 마약을 대학생들한테 판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엄마가 다 들었군요. 응. 다 들었어. 한 번만 써도 중독된다는 거. 새로운 판매원을 구한다는 거. 그리고 내일 19살, 20살 아이들을 데려온다는 것까지. 엄마, 저도 싫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재현아,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재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빨리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경찰 안에도 그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형님이 그러는데 단속 정보를 미리 다 안 돼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엄마,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더 망가질 건데? 일주일만 주세요. 제가 모집한 아이들만큼은 꼭 빼내고 싶어요. 어떻게? 위험하다고 경고해주고 그만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너도 의심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할게요. 자연스럽게. 재현이의 눈에 진심 어린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정말 일주일만? 네. 일주일 후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게요. 약속해. 네. 약속해요. 그렇게 저는 재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일주일 후 재현이가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저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 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그리고 제 아들 자신도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이제 정말 어려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현이는 자신이 모집했던 아이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19살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잠깐 얘기할 수 있어? 형, 무슨 일이에요? 너, 이 일 그만뒀으면 좋겠어. 갑자기 왜요? 돈도 잘 벌고 있는데요. 민수야,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알아? 건강식품 판매잖아요. 아니야, 마약이야. 네. 뭐라고요? 우리가 팔고 있는 게 마약이야. 불법 약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형이 저한테 건강식품이라고.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응, 마약 판매를 한 거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알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해. 더 늦기 전에. 하지만 형님들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연락을 끊어. 두 번째는 20살 재호였습니다. 형, 정말이에요? 우리가 마약을... 응.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 떼야 해. 저 어떻게 해요? 벌써 한 달 넘게 했는데.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근데 형님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책임질게. 너는 그냥 없던 일로 해. 세 번째는 18살 철수였습니다. 형,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보복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호할게. 너희들은 그냥 조용히 사라져. 정말 괜찮을까요? 믿어.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재현이는 5명의 아이들을 모두 만나서 진실을 알려주고 그만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재현이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뭔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어요. 엄마, 아이들한테 다 말했어요. 어떻게 반응하던?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라고요. 특히 민수는 충격이 컸어요. 당연하지. 19살인데. 네.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이런 일에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구해낸 게 다행이야. 아이들이 다들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다행이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형님이 의심하고 있어요. 갑자기 신입들이 다 연락을 끊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일 만나자고 하는데 뭔가 추궁할 것 같아요. 재현아, 이제는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해. 엄마랑 약속했잖아. 아이들 구해내면 신고하기로. 네, 알겠어요. 재현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어요. 신고하겠어요. 정말? 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마약 수사대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담당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음 날 오전 재현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습니다. 마약 관련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 아들이 마약 판매 조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마약 수사대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곧 김영사라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마약 판매 조직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본인이 직접 신고하러 오셨다고요? 네. 제가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네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재현이는 조직의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조직의 우두머리는 이정민이라는 사람이에요. 30대 초반이고요. 조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국에 판매원이 50명 정도 있을 거예요. 50명이나요? 네. 주요 대학가마다 2명에서 3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공급책은 어디서 오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온다고 들었어요. 혹시 경찰 내부에 연결된 사람이 있다고 했나요? 네.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고 했어요. 김영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위험이요? 조직에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보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정민을 만나기로 했다고 하셨죠? 네. 그 자리에서 녹음을 해주실 수 있나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주변에서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김영사가 작은 녹음기와 신호장치를 보여줬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즉시 지원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그리고 재현 씨가 협조해 주시면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다음 날 저녁 재현이는 녹음기와 신호장치를 착용하고 이정민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제발 무사히 돌아와라.
한편 재현이는 약속 장소인 홍대의 한 카페에서 이정민을 만났습니다. 재현아, 요즘 신입들이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지? 잘 모르겠어요. 바빠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바쁘긴 뭐가 바빠? 대학생들이 뭐가 그렇게 바빠? 시험 기간이라고 하던데요. 시험. 우리 일이 시험보다 중요한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다시 연락해 볼게요. 재현아, 너 혹시 그 애들한테 뭔가 말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요? 갑자기 다 연락을 끊는 게 이상하거든. 정말 모르겠어요. 재현아,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이정민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 이정민이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민수 집 주소 아는 사람 있어? 직접 찾아가 봐야겠어. 형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다시 연락해 볼게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리고 재현아, 너도 요즘 이상하다. 저요? 뭐가요? 예전보다 적극적이지 않아. 혹시 마음이 변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조심스러워서요. 조심스럽긴 뭐가 조심스러워? 우리한테 내부 정보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요즘 수사가 강해진다고. 재현아, 너 혹시 우리를 신고할 생각 있어?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요? 내일부터 새로운 상품으로 더 많이 팔아. 그리고 신입도 다시 구해와. 하지만 아이들이 연락을 안 받는데. 그럼 새로운 애들 구하라고. 대학가에 가면 돈 급한 애들 많잖아. 네, 알겠어요. 그리고 재현아,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뭐요? 만약 너나 내 가족이 우리를 배신하면 이정민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네, 알겠어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해.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신입 3명은 꼭 구해와. 그때 재현이가 주머니 속 신호장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 후 카페 주변에 경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기 경찰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하네. 빨리 나가자. 이정민과 재현이가 카페를 나서자 경찰들이 포위했습니다. 이정민 씨,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입니다.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뭐? 체포영장? 박재현 씨도 함께 오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민이 재현이를 노려봤습니다. 너 신고했구나. 형님, 죄송해요. 이 배신자. 내가 널 이렇게 믿었는데. 이정민 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다른 경찰관들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전국 규모의 마약 판매 조직을 일제 검거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조직원 47명이 체포되었으며 시가 8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그때 김영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재현이는 어떻게 됐나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재현 씨 덕분에 조직 전체를 소탕할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이정민을 포함해서 주요 간부 12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재현 씨가 모집했던 젊은이들도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들은 보호관찰, 성인들은 상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처벌은요? 재현 씨의 증언으로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서 대부분 선처될 예정입니다. 2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조직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주범 이정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이정민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업을 한 것뿐입니다. 억울합니다. 피고인은 전국 규모의 마약 판매 조직을 총괄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을 범죄에 가담시켰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점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각각 3년에서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현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피고인 박재현의 경우 범죄에 가담했으나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조직 전체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재현아, 또한 피고인이 모집했던 다른 범죄자들을 미리 경고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한 점도 참작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고인 박재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마약에 중독되었던 피해자들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우리 딸이 그 마약 때문에 중독되어서 아직도 치료받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제 아들을 신고한다는 게. 가족을 신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악은 처벌받았고 선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재현이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부모들을 돕기 위해 상담 활동을 시작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픈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재판이 끝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재현이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재현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약 판매 조직에 연루되었던 박재현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 모인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을 때 저는 돈이 급해서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나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었죠.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제 어머니의 용기 덕분이에요. 재현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배신하냐고 화도 냈고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신 거였어요. 지금은 뭘 하세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연 활동도 하고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불법적인 일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런 유혹을 받는 친구가 있다면 말려주세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형, 저 사실 비슷한 제안을 받았어요. 정말요? 어떤 제안인데요? 선배가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요. 절대 가지 마세요. 혹시 그 선배 이름 알아요? 네. 김철호라고 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2년이 지난 후
재현이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자격증을 땄어요. 축하해. 정말 열심히 했네. 이제 정식으로 상담사로 일할 수 있어요. 어디서 일할 거야? 서울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제안이 왔어요. 좋은 기회네. 특히 위기 청소년들을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겠네. 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첫 출근 날 재현이에게 18살 소년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상담사님, 저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어떤 기회인데? 물건 배달하는 일이라고 해요. 하루에 30만 원 준다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배달하라고 했어? 그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절대 가면 안 돼. 왜요? 내가 그 일을 했었거든. 나도 처음에는 단순 배달인 줄 알았어. 재현이가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자 그 아이는 생각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님 같은 분이 말해주시니까 정말 와닿아요. 앞으로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언제든지 상담받으러 와. 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 밝았어요. 엄마,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요. 첫날부터 상담이 있었구나. 네. 18살 아이가 마약 조직에서 유혹을 받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다행이네.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아이를 구할 수 있다니. 내 과거가 헛되지 않는구나. 6개월 후 재현이의 상담센터 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부산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부산까지? 네. 교육청에서 초청하셨어요. 좋은 일이네. 그런데 엄마도 같이 가자고 하세요. 나도? 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강연해달라고요. 아이고, 부담스럽네. 엄마의 용기가 저를 구했고 수많은 다른 아이들도 구했어요. 그래도 엄마처럼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결국 저도 부산까지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신고할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손으로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생각했어요.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엄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끌어들였던 아이들도 모두 건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오랜만에 민수, 영희, 철수를 만났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어머, 민수야, 언제 이렇게 컸어? 저 이제 대학 3학년이에요.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있어요. 사회복지학과? 네. 형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하고 싶어서요. 선생님, 저도 왔어요. 재호야, 어떻게 지내? 저는 법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검사가 되어서 나쁜 사람들 잡고 싶어요. 철수야, 너도 잘 지내고 있구나. 저는 교육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너희들이 모두 이렇게 훌륭한 꿈을 갖고 있다니. 형이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희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모두 건전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3년이 지나자 우리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 다큐멘터리 한 어머니의 용기를 방송합니다. 5년 전,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 사회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저와 재현이의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김순희 씨의 신고로 검거된 마약 조직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마약 예방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재까지 박재현 씨의 상담을 받은 위기 청소년은 3,000명이 넘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프로그램 보고 연락드려요. 저희 아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상담받으러 오세요. 그날 하루에만 80통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반응이 정말 뜨겁네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많다는 얘기겠지. 상담센터를 더 늘려야겠어요.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김순희 어머님과 박재현 씨를 접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대통령님이요? 네. 사회정의 구현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일주일 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순희 어머님,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과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사회 정의를 선택하신 것은 모든 국민의 모범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을 돕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청소년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5월 15일을 청소년 보호의 날로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희 어머님의 이름을 딴 김순희 청소년 보호상을 제정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딴 상이라니 너무 과분해요. 전혀 과분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용기가 수많은 청소년을 구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재현이는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의 팀장이 되었고, 저도 용기 있는 부모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을 돕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저희 상담센터가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어요. 정말? 축하해. 그리고 내년부터는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온대요. 해외에서도? 네. 일본, 태국, 필리핀에서 한국의 청소년 보호 모델을 배우러 온다고 해요. 대단하네. 엄마의 작은 용기가 이제 해외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한편 감옥에 있던 이정민에게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김순희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입니다. 감옥에서 5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쳤는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출소 후에는 저도 재현 씨처럼 젊은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용기가 저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설마 이정민이 변했을까?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엄마,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내린 어려운 결정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재현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수많은 청소년들을 돕고 있고, 제가 구한 아이들도 모두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부모들이 용기를 내어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재현이는 이제 청소년보호위원회 국장이 되었고, 저는 7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상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엔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순희 여사의 용기는 전 세계 청소년 보호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매년 5월 15일을 국제 청소년 보호의 날로 제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날 전 세계 50개국에서 동시에 청소년 보호 행사가 열렸습니다. 엄마의 작은 용기가 이제 전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 각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을 마약 조직에서 구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순희 여사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아들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순희 정신을 본받아 딸을 구했습니다. 손자를 위해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15년 후 이정민이 출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어떻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이정민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으셨나요? 감옥에서 15년 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쳤는지. 후회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출소 후에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요. 그럼 다행이네요. 당시 저희 조직에 연루되었던 아이들을 찾아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치료비도 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변하셨네요. 어머님의 용기를 보고 저도 바뀔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재현이가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김순희 재단을 설립하면 어떨까요? 재단이라니? 전 세계 위기 청소년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요. 그런 큰 일을 제가?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 재호, 철수, 그리고 이정민 형까지 모두 함께 할 거예요. 그래도 엄마의 정신을 더 체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김순희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첫째, 마약이나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둘째,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셋째, 전 세계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재단 운영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정부 지원금과 기업 후원금, 그리고 개인 기부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실 모든 재산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에 감명받아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3세대에 걸쳐 선의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정신이 3대에 걸쳐 전해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저의 아들도 이제 청소년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네. 아버지의 과거를 알고도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죄를 갚겠다면서요.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나 저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병원 침대에서 재현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어요. 재현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 처음에 너를 신고할 때는 정말 무서웠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도 없었고. 알아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어. 엄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도 구할 수 있었지. 전 세계 청소년들이 엄마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어요. 재현아, 엄마가 없어도 이 일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지? 네. 약속드렸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네. 그리고 기억해.
사랑은 때로는 아픈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을. 평생 기억할게요.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 다 구해낼게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새벽 5시, 저는 재현이의 손을 꼭 잡은 제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두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다는 생각과 함께요. 제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순희 여사님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김순희 여사의 정신은 전 인류의 보물입니다. 이모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 정의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보여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어요. 장례식 일주일 후,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순희 재단이 전 세계 100개국에 지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서 김순희 정신을 실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이 인종과 국경을 넘어 전파되고 있습니다. 10년 후, 김순희 재단의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순희 정신이 전파된 이후 전 세계 청소년 범죄율이 60% 감소했습니다. 마약 관련 청소년 범죄는 75% 줄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김순희 재단이 도운 청소년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70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2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정신은 더욱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픈 선택을 요구한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김순희의 정신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냅니다. 김순희 여사처럼 옳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손자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김순희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김순희 정신이 전파된 이후 전 세계 청소년 범죄율이 80% 감소했습니다. 마약 관련 청소년 범죄는 90% 줄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김순희 재단이 도운 청소년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머니, 엄마의 작은 용기가 100만 명의 아이들을 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가슴 아픈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할 용기가 있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순희 정신 만세, 정의 만세, 사랑 만세,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 정의는 영원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김순희 여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옳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옳은 일을 위해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